어느 날 문득 횡단보도 앞에서 초록불이 깜빡이는데 마음만큼 다리가 재빨리 움직여주지 않을 때의 그 당혹감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버스에서 내리려고 손잡이를 놓는 순간 나도 모르게 몸이 휘청거려서 식은땀이 흘렀던 그 아찔한 기억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거니 하고 무심코 넘겨왔던 그 순간들이 사실은 내 몸이 보내는 가장 절박한 구조 신호였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거울 속에 비친 나는 어제와 다름없는 것 같은데 내 몸을 지탱하던 단단한 기둥들이 소리 없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닫곤 합니다. 당신의 근육이 당신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백세를 연구하는 백세의 연구입니다. 방금 들려드린 저 이야기가 혹시 남의 일 같지 않고 매 이야기처럼 가슴 철렁하게 다가오지는 않으셨나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몸무게는 그대로인데 이상하게 팔다리가 자꾸 가늘어지는 느낌을 받곤 합니다. 배는 나오는데 허벅지는 헐렁해지는 그 낯선 변화 말입니다. 이걸 단순히 나이살이라고 치부하고 넘어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노년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경고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계단을 내려갈 때 난간을 잡지 않으면 불안해서 발을 떼기가 두려우신가요? 소파나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날 때 한 번에 벌떡 일어나지 못하고 끙 하고 앓는 소리를 내거나 무릎을 짚어야 겨우 몸을 일으킬 수 있지는 않으신가요? 평소와 다름없이 마트에서 장을 봤는데 장바구니가 예전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지고 집까지 오는 길이 천근만근처럼 느껴지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하신다면 당신의 몸은 지금 근육 감소증이라는 비탈길에 이미 들어선 것입니다. 많은 분이 그냥 기운이 좀 떨어지는 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근육이 사라진다는 것은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뼈를 감싸고 보호하는 갑옷과도 같습니다. 이 갑옷이 얇아지면 아주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러지는 낙상사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노년의 골절은 곧장 침대 생활로 이어지고 그것은 결국 내 발로 화장실조차 가지 못하는 자립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방분을 가장 많이 태우는 거대한 소각장입니다. 이 소각장이 문을 닫으면 혈당 조절이 안 돼 당뇨가 악화하고 면역력은 바닥을 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무서운 근육의 소실을 우리는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그 해결책을 아주 명쾌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운동만으로는 절대 채울 수 없는 근육의 재료를 가장 쉽고 확실하게 채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당장 오늘 저녁부터 식탁에 올릴 수 있는 최고의 단백질 음식 5가지와 소화력이 약한 분들도 걱정없이 따라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식단 조합까지 전부 다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리를 다시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들어줄 비밀이 궁금하시다면 채널 고정해주세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 보따리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많은 분이 다리에 힘이 빠진다고 느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아마 운동화 끈을 꽉 매고 밖으로 나가서 무작정 걷기 시작하실 겁니다. 혹은 동네 뒷산이라도 부지런히 오르내리면 다시 예전처럼 기운이 펄펄 날 거라고 믿으시죠? 물론 운동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의료 현장에서 만나는 수많은 환자분께 꼭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걸어도 재료가 없으면 근육은 절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집을 짓는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세상에서 제일 실력 좋은 목수들을 수십 명 불러 모았다고 칩시다. 그런데 정작 집을 지을 벽돌과 시멘트가 단 한 장도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목수들이 아무리 망치질을 하고 바쁘게 움직여도 집은 단 한 뼘도 올라가지 못합니다. 여기서 운동은 집을 짓자고 채찍질하는 목수이고 단백질은 집을 올리는데 꼭 필요한 벽돌이자 시멘트입니다. 재료도 없이 목수만 들들 볶는다면 목수들만 지쳐 쓰러질 뿐이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백질이라는 재료 없이 걷기만 하는 것은 오히려 내 몸의 남은 에너지까지 갉아먹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조금 고집쟁이가 됩니다. 의학적으로는 근육 합성 저항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쉽게 말해 젊었을 때는 계란 하나만 먹어도 몸이 알아서 근육으로 척척 보냈는데 이제는 같은 양을 먹어도 우리 몸이 에이 겨우 이거 가지고 뭘 해
하며 반응을 잘 안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보다 오히려 우리 시니어 분들이 단백질을 훨씬 더 깐깐하고 알뜰하게 챙겨 드셔야 합니다. 효율이 떨어지니 양질의 재료를 더 넉넉히 넣어줘야 겨우 예전만큼의 근육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게 참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단백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고기나 계란인데 매일같이 고기를 굽고 퍽퍽한 닭가슴살을 씹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치아가 약해져서 씹는 게 고역일 때도 있고 소화가 잘 안 돼서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해 고생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결국 몇 번 시도해보다가 아이고 힘들어서 못하겠다 하고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태반이죠. 하지만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고기나 계란 말고도 우리 주변에는 훨씬 소화하기 쉽고 챙겨 먹기 간편한 훌륭한 단백질 재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오늘 그 비법들을 하나하나 다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음식 공개에 앞서서 지금 이 내용은 한번 듣고 잊어버리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정보들입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음식 조합만 잘 기억해 두셔도 앞으로 한 달 식단 걱정은 뚝 끊기실 거예요. 그러니 이 영상 중간에 놓치지 않도록 미리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가장 든든한 보험을 드는 셈입니다. 이제 우리는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무작정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몸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빠져나가는 근육을 꽉 붙잡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단백질을 챙겨 먹는 게 숙제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라 즐거운 일상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른 5가지 음식은 4가지 기준을 세웠습니다. 구하기 쉬울 것, 양이 넉넉할 것, 소화에 부담이 없을 것, 그리고 무엇보다 꾸준히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떤 음식들이 우리 다리에 다시 힘을 불어넣어줄 벽돌이 되어줄까요? 지금 바로 그 보물 같은 음식들을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음식들만 잘 활용해도 여러분의 냉장고는 이제 근육 저장소로 변하게 될 겁니다. 근육이 없어서 휘청이던 어제가 아니라 다시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걷는 매일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지금 알려드리는 5가지 음식을 메모지에 적으셔도 좋고 화면을 캡처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내용을 저장해 두시면 한 달 내내 곁에 두고 써먹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음식부터 활기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아껴두었던 근육 보물 상자를 하나씩 열어볼 시간입니다. 백세 연구가 제안하는 근육을 살리는 5가지 음식은 단순히 단백질이 많기만 한 게 아닙니다. 우리 시니어분들의 소화력과 치아 건강, 그리고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 편의성까지 꼼꼼하게 따져서 골랐습니다. 이 5가지만 시장 바구니에 번갈아 담으셔도 여러분의 허벅지는 몰라보게 단단해지실 겁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건어물 단백질인 북어와 황태입니다. 여러분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소고기 100g에 들어있는 단백질보다 황태 100g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무려 서너 배나 더 많습니다. 수분이 빠지면서 단백질이 아주 꽉 농축되었기 때문이죠. 특히 고기를 씹기가 힘드시거나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바로 배탈이 나는 분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보약은 없습니다. 영태가 마르면서 해독 성분도 풍부해지니 간 건강에도 최고죠. 가장 쉽게 배시는 방법은 황태채를 아주 잘게 찢어서 물에 살짝 불린 뒤에 계란물을 입혀 국으로 끓여 드시는 겁니다. 아침에 따뜻하게 황태국 한 사발 드시면 속도 편안하고 근육 재료도 든든하게 채워줍니다. 두 번째는 발효콩 단백질입니다. 청국장이나 낫또 혹은 간편한 청국장 가루를 말하는 것인데요. 콩이 좋은 건 다들 아시겠지만 나이가 들면 콩의 식이섬유 때문에 오히려 속이 더부룩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발효시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미생물이 단백질을 아주 작은 조각으로 미리 다 분해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들어가자마자 근육으로 바로 흡수됩니다. 장 건강까지 챙길 수 있으니 일석이조지요. 평소에 가스가 자주 차거나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찌개로 끓여 드셔도 좋지만 가장 쉬운 법은 무염. 청국장 가루를 요구르트나 우유에 한 숟가락 타서 드시는 겁니다. 고소한 맛이 일품이라 간식처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요즘 젊은 사람들도 많이 찾는 그릭 요거트입니다. 일반 요거트보다 유청을 꽉 짜내서 질감이 꾸덕꾸덕한 것인데 그만큼 단백질 함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유당을 제거했기 때문에 우유만 마시면 화장실로 달려가시는 분들도 아주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챙겨 드시기 귀찮거나 입맛이 없는 분들에게는
이만한 효자가 없죠. 부드럽게 넘어가니 치아가 약해도 걱정 없습니다. 그냥 드셔도 좋지만 견과류 한 줌이나 제철 과일을 몇 조각 얹어서 드셔보세요. 세상 부러울 것 없는 근육 식단이 완성됩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지금 알려드리는 이 음식들 정말 귀한 정보입니다. 내 주변에 나이가 들면서 기운이 없다고 하시는 친구분들이나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좋은 건 나눌수록 커지는 법이니까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공유와 좋아요가 누군가에게는 건강한 노후를 선물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백세 연구와 함께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저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네 번째 음식은 렌틸콩입니다. 왠지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이 작은 콩은 식물성 단백질의 보고입니다. 고기만큼 단백질이 풍부하면서도 식이섬유가 엄청나게 들어있어서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이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걱정인 분들에게 안성맞춤입니다. 콩을 따로 삶고 불리는 게 번거로우시죠? 렌틸콩은 크기가 작아서 쌀과 함께 씻어 바로 밥을 지으시면 됩니다. 밥맛도 훨씬 고소해지고 씹는 맛도 부드러워 평소 드시는 식단에 단백질을 가장 자연스럽게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고등어로 대표되는 등푸른 생선입니다. 근육을 만드는 단백질은 기본이고 뼈 건강에 필수인 비타민 D와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오메가3까지 들어있습니다. 근육이 아무리 많아도 뼈가 약하면 무용지물인데 이 생선 한 마리면 근육과 뼈를 동시에 공략할 수 있습니다. 관절염이 있거나 평소 외부 활동이 적어 햇빛을 자주 못 보시는 분들은 무조건 챙겨 드셔야 합니다. 가장 편한 건 역시 구이겠죠. 만약 요리가 번거로우시다면 시중에 파는 통조림을 활용해 조림을 해 드시는 것도 아주 영리한 방법입니다. 뼈까지 부드럽게 씹혀서 칼슘 섭취를 극대화할 수 있거든요.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이죠. 이제 무엇을 사야 할지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실 겁니다. 시장에 가시면 고기 코너만 서성이지 마시고 오늘 말씀드린 황태콩 요거트, 렌틸콩 생선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좋은 재료를 샀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재료들이 내 몸속에 들어가서 진짜 단단한 근육이 되게 만드는 먹는 방법이 따로 있거든요. 아무리 좋은 벽돌을 사와도 쌓는 방법이 틀리면 집이 무너지는 법입니다. 좋은 식재료를 구하셨다면 이제는 그 재료들을 어떻게 우리 몸속에 단단한 근육으로 변신시킬지 그 기술이 필요할 때입니다.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몸에 좋다는 단백질을 무조건 많이만 먹으면 그게 다 살이 되고 근육이 될 거라는 믿음이죠. 하지만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까다로운 공장과 같습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재료가 들어오면 다 처리하지 못하고 밖으로 내버리거나 오히려 독소로 남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황금 섭취법 4원칙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만 지켜도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의 가치가 2배, 3배로 뜰 겁니다. 첫 번째 원칙은 내 몸에 맞는 하루 총량을 아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내 몸무게 1kg당 단백질 1g을 먹는다고 생각하세요. 만약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에 60g의 단백질이 필요한 겁니다. 생각보다 꽤 많은 양이죠. 그런데 이걸 고기 60g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먹는 고기나 생선의 무게 전체가 단백질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5가지 음식들을 골고루 섞어서 충분히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 얼마나 먹었는지 가늠하기 어렵다면 매 주먹 크기만큼의 단백질 음식을 매일 3번 먹는다고 기준을 잡아보세요. 두 번째 원칙이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한 끼에 몰아먹지 말고 3끼로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우리 시니어분들 식당을 보면 아침은 대충 물에 밥 말아 드시거나 빵 한 조각으로 때우시고 저녁에 기운 차리겠다고 고기를 구워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 한 번에 근육으로 만들 수 있는 단백질 양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나머지는 근육으로 가지 못하고 간과 신장에 부담만 줍니다. 아침, 점심, 저녁에 벽돌을 3장씩 꾸준히 쌓아야 튼튼한 집이 되지. 저녁에만 벽돌 10장을 한꺼번에 쌓으려고 하면 담장이 무너지는 법입니다. 그러니 아침에도 계란 하나, 점심에도 생선 한 토막, 저녁에도 두부 한 무 하는 식으로 단백질을 몇 끼니 식탁의 주인공으로 올려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단백질의 짝꿍을 찾아주는 것입니다. 단백질만 먹으면 살이 빠지고 근육이 생길 것 같지만 우리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단백질이 근육으로 잘 흡수되려면
탄수화물이라는 땔감이 필요합니다. 땔감이 없으면 우리 몸은 아까운 단백질을 태워서 에너지로 써버리거든요. 근육 만들라고 넣어준 비싼 재료를 그냥 불태워버리는 꼴이죠. 그러니 적당한 양의 밥이나 감자, 고구마 같은 탄수화물, 그리고 단백질의 소화를 돕고 몸의 산성화를 막아주는 채소를 반드시 함께 드셔야 합니다. 고기를 드실 때 쌈을 싸드시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정말 대단한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원칙은 타이밍입니다. 근육의 문이 활짝 열리면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몸을 움직이고 난 뒤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입니다. 동네 한 바퀴 가볍게 산책하시거나 간단한 근력 운동을 하셨나요? 그렇다면 그때가 바로 우리 몸이 단백질을 가장 간절하게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운동 직후에 단백질을 넣어주면 평소보다 훨씬 더 빠르게 근육으로 달라붙습니다. 운동은 근육의 미세한 틈을 만드는 과정이고 그 틈을 단백질이 메꾸면서 근육이 커지는 것이니까요. 산책 다녀오셔서 시원한 그린 요거트 한 컵이나 황태국 한 그릇 드시는 것. 이게 바로 최고의 근육 저축법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소화가 안 돼서 고생인데 어떻게 그렇게 먹느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꼭 계십니다. 맞습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도 줄고 씹는 힘도 약해지죠. 그래서 우리 시니어 분들을 위한 특별 조리법이 필요합니다. 고기면 무조건 잘게 다지거나 결 반대로 썰어서 부드럽게 만드세요. 딱딱한 콩은 충분히 불려서 죽이나 국에 넣어 푹 익혀 드시는 게 좋습니다. 굽거나 튀기는 것보다 찌거나 삶는 방식이 소화 요소를 덜 낭비하게 해줍니다. 입에서 충분히 오물오물 씹는 것만으로도 소화의 절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이 4원칙과 조리법만 가슴에 새기셔도 여러분의 식탁은 이미 완벽한 치료제가 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딱 일주일만 신경 써보시면 몸이 먼저 반응하는 걸 느끼실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뿐해지고 계단을 오를 때 무릎에 전해지는 느낌이 달라질 겁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작은 이점표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 황금 같은 원칙들을 실제 우리 하루 식단에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듣고 나니 마음은 굴뚝 같은데 막상 매일부터 무얼 먹어야 할지 막막한 기분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하루 식단 예시를 준비했습니다. 딱 한 달만 이대로 실천해보세요. 한 달 뒤에 여러분이 매일 오르내리던 그 계단이 얼마나 가볍게 느껴질지 저도 벌써 기대가 됩니다. 먼저 아침입니다. 밤새 비워져 있던 우리 몸의 근육 창고에 첫 번째 벽돌을 넣어줄 시간이죠. 아침에는 소화가 가장 잘 되는 것들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꾸덕꾸덕한 그린 요거트에 견과류 한 줌을 넣어서 드셔보세요. 여기에 잘 익은 바나나 하나를 곁들이면 탄수화물 땔감까지 완벽하게 갖춰진 아침 식사가 됩니다. 만약 밥을 꼭 드셔야 한다면 렌틸 콩을 듬뿍 넣은 잡곡밥에 부드러운 계란찜 한 그릇에 곁들여 보세요. 아침에 챙겨 먹는 단백질 한 입이 하루의 기운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점심은 하루 중 활동량이 가장 많은 시간인 만큼 든든하게 드셔야 합니다. 메인 반찬으로는 고등어나 조기 같은 생선구이 한 토막을 추천합니다. 생선 요리가 번거롭다면 미리 손질된 냉동 생선을 구워 드셔도 아주 좋습니다. 여기에 신선한 나물 무침과 따끈한 밥 한 공기면 훌륭합니다. 식사 후에 가볍게 동네 한 바퀴 산책하시는 것 잊지 않으셨죠? 걷고 난 뒤에는 우리 몸이 단백질을 흡수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혹시 점심에 단백질이 조금 부족했다 싶으면 간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청국장 가루를 우유에 타서 한 잔 드시는 것도 아주 영리한 방법입니다. 저녁은 하루를 마무리하며 근육을 회복시키면 시간입니다. 속이 너무 더부룩하면 잠자리가 불편할 수 있으니 따뜻한 국물 요리를 추천합니다. 황태를 듬뿍 넣고 끓인 시원한 황태국이나 구수한 청국장찌개가 제격이죠. 두부를 큼직하게 썰어 넣어 단백질 함량을 높이고 부드럽게 씹히면 채소들을 듬뿍 넣어 드세요. 저녁 식사를 이렇게 마치고 나면 밤사이 우리 몸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부지런히 근육을 고치고 새로 만들어낼 재료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근육이 늘어난다는 것은 단순히 힘이 세지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리에 힘이 생기면 밖으로 나가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밖으로 나가서 더 많이 걷고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우리 몸의 근육은 더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죠. 근육이 늘면 활동이 늘고 활동이 늘면 근육이 다시 더 튼튼해지는
이 아름다운 선순환의 고리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30일 뒤에는 여러분의 삶이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이제 오늘부터 저와 함께 약속 하나만 해주세요. 거창한 운동기구를 사고 비싼 보충제를 찾는 대신 오늘 알려드린 5가지 음식을 매 식탁 위에 하나씩 올려보는 겁니다. 혼자 하면 작심삼일이 되기 쉽지만 함께하면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작은 숙제 하나를 내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영상 아래 댓글창에 저는 오늘부터 근육저축 시작합니다. 라고 한 줄만 남겨주세요. 혹은 여러분의 현재 체중을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한 달 뒤에 이 댓글 아래에 다시 돌아와서 계단 오르기가 편해졌어요. 라고 자랑 섞인 후기를 남겨주시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입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서로에게 큰 응원이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됩니다. 백세연구는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매발로 당당하게 걷고 소중한 분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그 길을 끝까지 함께 걷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정보가 정말 소중하다고 느껴지셨다면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자녀분들이나 아끼는 친구분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그분들에게는 그 어떤 선물보다 값진 건강을 선물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따뜻한 건강 소식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허벅지가 볼처럼 단단해지는 그날까지 백세연구의 연구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